그래서 제가 그 소원은 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대학이라도 가면 중퇴를 하면 졸업을 못하더라도 그 중퇴 이력서를 가지고 어디 일자리 한 달이랑 월급 받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청계천 옹호가족과 거기 헌책 파는 데 가서 책을 구하다가 시험을 치는데 고려대학 경영학과에 시험을 쳤어요. 그 고려대학 경영학과에 왜 시험을 쳤느냐?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몰라 했을 때 고려대학 경영학과를 삼수하는 학생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친구 따라 같이 갖다 냈어요. 원서를. 그게 어려운지 쉬운지 나는 그때 누굴 만날 때도 그거 같이 갔을 거예요. 왜?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대학에 관한 정보도 없고 하니까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시험 친 거예요. 근데 용케 합격을 했습니다. 용케 정말 기적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. 제가 헌책을 가지고 합격했으니까 그 헌책 그 책이 좋았든지 내가 공부한 중에서 나왔든지 자오지 합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입학금을 낼 수가 없어서 대학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. 그런데 우리 저 옛날 이태원 시장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옛날 이태원 시장은 변두리였어요. 서울에. 유금부대가 아주 변두리예요. 우리 어머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변두리에 사시면서 그 이태원에 있는 옛날 재래시장에서 가게가 있는 가게 앞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? 이 바구니 하나 놓고 장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가게 앞에서 한쪽에 바구니 놓고 장사를 했어요. 자판이죠. 그러니까. 자판을 했어요. 근데 내가 대학을 합격하고 입학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 포기했는데 학교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그래도 대학 합격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내가 합숙소나 노동자 합숙소에서 우리 어머니를 찾아갔어요. 찾아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귀에다 대놓고 어머니 내가 대학 합격했다고 하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별로 관심을 없더라고요. 내가 대학 합격했던 것도 몇 번째 했더니 우리 어머니 나와줘서 네가 시험을 쳤느냐고 네가 합격했느냐고 왜? 중학교만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혼자 다니다가 지 혼자 서울 올라오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 합격했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우리 어머님이 그냥 대학 합격했다 나중에 몇 번 확인하더니 그래도 대학 합격했다니 좋긴 좋았던 거예요. 아들이.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런 일 했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말이지. 얼굴이 쫙 쪼그들더니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노 그러더라고요. 왜?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입학금을 얻어올 줄 안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인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대학 다닐 게 아니고 시험만 쳤다고 우리 어머니를 위로했어요. 도로 위로. 그렇게 하고 쫓아가서 합숙소 갔어요. 그런데 한 열흘쯤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. 소위 말하면 건설 현장에서. 찾아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. 그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 좌판에 있는 어머니의 아들이 대학 시험 쳐서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 학교를 못하고 다시 노동자로 돌아간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시장 사람들이 나를 그 시장에 청소부로 청소해요. 지금 환경 묘항이지 그 당시 청소부라 그랬어요. 청소부로 고용을 합니다.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시장 열리기 전에 청소를 하다가 저 한강 저 반포대교 잠수대교 그쪽에다가 다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보고 그 일을 시키면서 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을 미리 주겠다는 거예요. 우리 어머니를 보고 해줬어요.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덕분에 그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입학금을 갖다 냈어요. 그때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
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도 믿지 않았는데 돈을 좀 막상 좀 학교에다 내고 나오니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.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 시장에서 가장 가난한 어머니, 좌팔 장사하는 어머니였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였어요. 알고 보니까. 왜? 우리 아버님이 좌팔에 팔던 게 빨리 팔리잖아요. 몇 토막 안 되니까. 그거 팔고 나면은 집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좌팔에 있는 그걸 치워가지고 이 뒤에 가게가 있는 옆에 딱 쪼그려 앉아서 기다리다가 뒤에 가게가 늦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 청소를 우리 어머니 매일 다 해주셨어요. 왜? 그 가게 앞에서 좌판 놓고 장사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들인데 신세를 갚는 일이 다른 길은 없고 내가 하루도 빼지 않고 청소를 해주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야 그 시장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 달 하다가 두 달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다려서 청소하고 물로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관두라고 괜찮다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갚을 길은 이것밖에 더 있겠느냐고. 이래서 그 시장 사람들인데 최고의 신뢰를 받았어요. 그 신뢰받는 가난한 어머니의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없다니까 저 어머니 아들이면은 아마 성실하게 잘해줄 거라고 믿어준 거예요. 저는.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어머님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소를 했어요. 그 청소가 학교를 가면요. 아니 졸업이 와서 못 견뎌요. 뭐 3탕, 어떤 6탕, 7탕 이렇게 한강변까지 그러다 버리고 이제 하면 아침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서 이제 뭐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한 그릇 겨우 먹고 학교를 가면 졸업이 오니까 뭐 학교 생활이 말이 아니죠.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.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우리 어머니의 신용을 가지고 어머니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식까지 믿어줬어요. 그래서 제가 중퇴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일 잡다고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갔어요. 이렇게.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는 등록금이 부족했습니다. 그 시장 사람들이 등록금 때가 되면 십시일반으로 돈 조금씩 모아가 늘 줬습니다. 더 못해서.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 외에 감사하는 사람 있으면 청계천에 돈이 모자라는데도 헌청을 그제 주다시피 한 그 청계천에 그 고물 책방 주인이 고맙고 또 그다음 고마우신 분들은 정말 그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제게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.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도 없었고 저는 대학을 못